네, 안녕하십니까. 용시에 갔네. 조용식입니다. 저번에 스님 한 모시고 또 이렇게 좋은 불교에 대해서, 불교의 철학과 가치, 이런 부분에서 좋은 말씀 들었는데, 오늘은 또 제가 대선이 가까워지니까 정치에 대해서 좀 한번 논해볼까 합니다. 네. 스님께서 평소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 인사와 함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용시가 간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또 멀리까지 수시로 이렇게 또 조 회장님이 방문을 해 주셔가지고 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뭐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나아갈 길, 뭐 제가 어떤 이런 발언을 한다 해가지고 뭐 정치인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국민성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평소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스님을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제가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정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고 군부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치계를 청정하게, 그리고 국가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은 국민뿐입니다. 맞습니다.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 네. 선택을 잘해야죠. 예,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거 여야 따지면 안 됩니다. 정치 이념 좌우 따지면 안 됩니다. 그냥 올바른 정책을 내놓고 가장 비리가 없는 사람, 올바른 정책을 내놓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선출을 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틀림없이 밝아집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그 중도를 지향하는 사람이고, 스님도 항상 중도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 근데 보수나, 진보나, 특히 보수 측에서 중도를 아주 기회주의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무당청, 그러니까 중도들이 모든 걸 결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은 중도의 표심을 잡으려고 하는데, 보수들은 중도가 사꾸라고 사입이고 정체성도 없고, 이념, 철학적 가치,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으로 오히려 저가 중도들을 개돼지 취급을 하다 보니까 계속 진보한테 덜미를 잡힙니다. 우리가 독재국가가 중국이나 우리가 북한이 99%의 인민과 1%의 당간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지금 정치, 우리나라 국민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민주주의 외치지만은 사실 우리가 99% 국민이 거의 개돼지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선출해가지고 그 자들에게 개돼지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1%의 특권층은 당간부, 영원한 자손까지 당간부를 원하는 이 특권층들은 계속해서 어떤 선동질로, 뭐 복지나 이런 선동질로 계속해서 국민들을 이용만 하고 악용만 하는 거죠. 하는데, 뭐 대장동 게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장동 게이트도 대통령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되려면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벌써부터 준비를 해온 자금, 어떤 모집, 자금 자금을 만들기 위한 어떤 사업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화천대유가 누구 거냐 하는데, 저는 누구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주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워낙 고발을 잘하는 인간이라서 내가 실명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내가 아까 정치회를 샀는데, 예. 뭐 이재명이도 하는데 나는 뭐 할 거 없지만은 뭐 요즘에 힘이 좀 납니다, 사실은 제가. 나도 옛날에. 돈만 있으면 하지요, 뭐. 나도 옛날에 좀 뭡니까, 좀 가구가, 별로 안 좋은 가구가 있다 보기에는, 예. 뭐 정치하고는 뭐 공직하고 이런 거는 뭐 생각도 안 해봤는데, 이번에 이재명이 보기에는 야, 나도 가능성은 있겠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든 간에, 나는 그 홍준표 후보가 그 대통령이 되면은 그 사람의 결단력과 지혜, 그 앞니를 예측하는 미래 예측, 이런 부분이 정말 그 대단한 부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국민들한테 복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반대측에 있는 진보측이나 이런 분들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없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말씀도 자기가 깨달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대통령 되었어도 항상 깨달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저하고 중도고 예. 또 홍준표를 또 예를 들어 후보를 지지하는 맞습니다. 분으로서 예, 예.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예, 저는 우리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에 제가 지지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뭐 온라인, 오프라인을 겸해가지고 그래가 엄청나게 지지를 했었는데 그 지지한 이유가 간단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종자는 변치 않는다. 그러니까 그 아비를, 그 부모를 보면 그 자식을 알 수 있다. 그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절반 가까이는 박정희 대통령을 보고 그분의 인격도 박정희 대통령과 딸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같은 종자이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잘 할 것이라 판단을 하고 지지를 했던 거고, 그 외에 또 지금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정치를 하면서도 뭐 비리에 연루된 게 없었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비리에 많이 연루되고 이래 했어도 그분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역시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다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지지를 했던 거죠. 지지를 했던 사람인데 홍준표 의원이 물론 뭐 탄핵에 동참한 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분은 그전부터도 그분의 어떤 도지사 시절이나 그전에 어떤 지금 그 한나라당 대표였지, 그죠? 할 때부터 그분이 하는 말을 유심히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성격이 내하고 참 비슷하네 하는 직설적이고, 뭐 또 사실 홍준표 의원 또 비리에 연루된 적이 없었죠. 뭐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도 홍준표 의원을 한번 엮어보려고 그렇게 난리를 뿌렸지만은 사실 뭐 비리가 없으니까 사실 엮지를 못했잖아, 그죠? 그분은 옛날부터 대통령 학기라고 야. 다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는 내가 그 옛날 성한현 사건도 그래가 터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되자마자 대통령 학기를 가는 바람에 예. 밑보이가 하고 그래 된 거 아닙니까? 사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가 뭐 마음고생 많이 하셨지, 많이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가 그 홍준표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어떤 탄핵에 동참을 한 일조를 하고 동참을 했던 분도 아닌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당했을 적에 홍준표 의원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었더라. 저는 그 말을 했을 때 상당히 기분이 나빴어. 내가 지지했던 부이고 이분은 내가 참 좋아하는 부인데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기분은 나빴지만은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SNS를 했지만은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왜? 그건 맞는 말이거든. 왜? 나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였어요. 왜 춘향인 줄 알았는데 왜 향단이었느냐. 대통령이 어떤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왜 저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할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어떤 그런 선동질과 어떤 모함질에 대응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부분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화가 많이 나 있었는데 이제 홍준표 의원이 그런 말을 하니까 기분은 나빴지만은 이제 박근혜 지지자로서 제가 기분은 나빴지만은 그래도 저분이 지금 저렇게 말할 타이밍은 아니지만은 틀린 말은 아니다. 사실 나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탄핵의 바람이 불었을 때는 예. 일반 언론이라든가 모든 사회 분위기가 다 속았죠, 뭐 사실. 다 속았. 그러니까 탄핵이 정당하다는 식으로 예. 왕색이니 어떠니 오만 그게 다 있었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하고 또 그 박영수 특검 윤석열 그 수사하면서 얼토당도 안 한 그런 제목으로 여기가 묵시적 청탁이니 공동부 경제운명재단이 이런 식으로 굴뚝 가다 보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속을 수밖에 없고 정치인들도 그렇게 현혹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완전히 속은 거죠. 네. 전 국민이 속았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그 정치권에 있는 그 당시 여당에서도 예. 예?
뭐 유승민이든 누든 뭐 이런 사람이 탄핵을 주도한 거는 맞지만 뭐 네. 나는 볼 때는 김무성 씨나 이런 분들이 책임이 엄청나게 크다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갖다 바친 거 아닙니까, 그지? 그분들은 옷을 벗고 정치계를 떠나야 돼요. 그리고 또 그 문재인 대통령도 옛날에 그 뭡니까 탄핵을 찬성은 안 했습니다. 사실 탄핵해서는 안 된다 했던 사람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그분은 전에는.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된 그러니까 분이지. 아니 그 당시 탄핵 사건으로. 박근혜 탄핵 사건 때 문재인 대통령 그 변호사 아닙니까 명색이 예, 그 예. 법을 그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탄핵을 해서는 안 된다. 왜 노무현 대통령도 옛날에 탄핵을 한번 예, 했다 당했죠. 이거지.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 많이 알려지는 않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 탄핵을 그 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그 이건 탄핵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지만 그때 흐름이 그 물길처럼 흘러가고 또 홍준표 그 후보가 그 춘향인 줄 알았더니 상당히 알았다 이 이야기도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다 자기가 대신해서 이제 이야기를 표현한 것 뿐인데 예, 예. 이게 또 근데 이제 어떤 시기적으로 적절치가 그렇지. 못했고. 근데 그 분위기 자체가 시대의 흐름 아닙니까? 예, 예.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그 김정희하고 그 만났을 때 김정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고 정상회담하고 이래 할 때 홍준표 후보가 옛날에 쇼한다고 예. 네? 했던 이야기 있었지 예.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 핵은 계속 개발하면서 엉뚱한 짓 하고. 예, 근데 예. 결국은 다 맞다 말입니다. 예, 근데 예. 단지 이제 말 표현 방식이라든가 접근하는 방식이 우리 경상도 사람이 말이 좀 투박합니다, 사실은. 그 시골 출신이라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집사람이라 했다고 뭐 지랄하고 뭐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마누라? 집사람, 한 사람? 집사람이 맞죠? 그거는 예. 그거 대사전에 놓습니다. 그거. 예, 예, 맞습니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갖고 이제 할 게 없으니까. 네. 무시간 또 이제 무시간 국민으로 또 선동 당하는 거고. 그러니까요. 잘못되는 것에 또 선동을 당했고. 예. 그럼 집사람이라 해야지 뭐라 합니까? 부인이라 합니까? 부인은 남의 부인. 그럼 남의 부인을 부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뭐 윤석열 씨가 그 후보가 왕자 파한가 그걸 갖고 또 윤석열 그 후보에 대해서 뭐 점쟁이 미신 뭐 주술 뭐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윤석열 후보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임기응변이 약한 거 아닙니까? 네, 예. 국민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려고 제가 저거 왔으면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그게 참 그렇죠. 유머스럽고 듣기도 국민들한테 좋고. 감동을 줬겠습니까? 해명하기도 좋았고. 그게 이제 정치 그게 그렇죠. 경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럼 홍준표 만약에 그 후보 같으면은 임기응변으로 막 넘기을 긴데 맞습니다. 그런 걸 못하니까 자꾸 말을 번복하고 또 뭐 유감이다 사고 뭐 엉뚱한 소리 자꾸 해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도자가 그런 엉뚱한 소리를 그 정치한 지 얼마 됐다고 계속 거짓말로 정치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거짓말 경륜이 많이 붙습니다, 사실은.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도 뭐. 국민을 속여야 되겠네. 예, 고기도 먹던 사람도 잘 먹고 뭐 그렇듯이 그러니까. 거짓말도 뭐 한번 해본 사람은 더 잘하고 근데 그렇죠. 이제 그 윤석열 후보는 정치도 뭐 몇 개월 안 했는데 이 자꾸 이제 거짓말로 이 또 그 재포장돼 가지고 예. 실질적으로 실망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윤석열 씨가 그분이 어떤 그 토론하는 것도 봤고 그 외에 뭐 이래 발언하는 것도 제가 뭐 유튜브 상에 있는 거 그런 것도 많이 봤는데 그분은 지금 대통령 후보로서 그렇게 다녀야 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질이 너무 조금이 아니고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언론에서 지금 그 사람 기득권들이 맹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만들어내는 건데, 내가 보니까는 그 만들어내는 그 어떤 언론이, 이, 우리 어떤 홍준표 의원을 죽이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작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생각이 아니고, 감이 아니고, 확신이라고 합니다. 그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조중동이 보수 언론들이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은 그 윤석열이 외에는 그 홍준표에 대한 기사는 거의 싫지 않습니다. 그냥 흠마실지. 네. 좋은 점은 안 실어줘요. 네? 이게 무슨 언론입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물론 진보 언론은 진보 언론들의 그 진보 측에 그 대변을 하는 그런 언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홍준표에 대해서 보수 언론이 그렇게까지 네? 몰상식하게 해서도 안 되고 또 특히 메이저 유튜버들 맹색이 네. 보수파리
네, 보수파리, 앵벌이. 그 머리대를. 뭐, 큰일 났다, 난리 났다, 네, 맞습니다. 뭐, 무릎에 끝이 나갖고, 그래가지고, 홍준표를 갖다가 막 난도질하고, 해나고, 요즘에는 좀, 홍준표 후보가 또 지지율이 조금 높으니까, 올라가니까, 상승공수를 거니까 또 말이 살 바뀌게 가더라고요. 아주 야비한 자들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나는 물론 이 신생, 그러니까 햇 유튜버도 있지만 사실 어떤, 그 전에 제가 어떤 어떤 애국 활동이라고 자칭 애국 활동, 한 지가 10년이 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일찍이 애국 활동하다가 어떤 유튜브로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보면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요. 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졌는지, 다 그래요. 뭐 사람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 내가 앵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라. 그나마 내가 지금 그 말미에 어떤 애국 활동할 때 말미에 알았던 우리 탈북한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생이 그나마 예전에 알았을 때나 지금이나 그 동생이 지금 이제 유튜버를 계속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동생이 보면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아 마음이. 그래요. 그 이름을 밝혀도 됩니까? 내가 이은택. 그래. 이은택.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동생 외에는 내가 지금 이 유튜버들 하는 짓을 보면 이거 너무 야비하다. 그 전에 애국한다 하고 맨날 그 배려모 쓰고 다니는 친구 있다. 나 이름은 잘 모르는데. 김상진이. 그거는 또 윤석열이한테 좀 보고 계란 던지고 해갖고 고소당하고 해놔갖고 지금은 윤석열이 대통령 만들 기라고 지금 막 하는데 물론 그게 뭐 지자유지요. 하지만 맞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게 옳게 보입니까? 맞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신의 한수든 따따붙다에 민영삼이 붙듯이 배승이 네. 나는 그 사람들은 권력과 금력과 예. 그런 명예와 예.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한꺼번에 들고 꽃놀이패를 지금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난 총선에서도 그 국민의힘이 피한 게 그 사람들의 역할이 엄청 컸습니다. 고성국 이사고 저가 담배사 맞습니다. 자체가 저가 누구 공천주라는 식으로 아십니까? 직감적 쪽으로 공갈을 치고 또 돈은 돈대로 받고 내가 돈 받은 거 본 적은 없어요. 예. 하지만 뭐 그게 돈 안 받고 됩니까?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현직에 지금 계신 국회의원 그리고 도의원, 시의원들 지방에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내 말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많이 들었던 실질적으로 면전에서도 내가 들었던 분들도 계시고 내가 또 페이스북 글로서도 올려가지고 그걸 또 친구로 패친으로 그거를 구독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데 제가 그분들께 했던 말도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가 항상 똑같다고. 누구 편도 아니라고. 누구 편도 아니라 항상 바르게 가는 거예요. 그게 중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쫓아가지고 요랬다 저랬다 하면 그거 안 되죠. 또 거기에 또 어떤 다양한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한 사람 말만 믿고 또 속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라는 우파라는 어떤 정치 집단이나 이게 자꾸 나는 진보라고 보지 않습니다. 좌파에게 자꾸 패하는 이유가 선거 때마다 패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 역할이 크다 봅니다. 그 선동질하는. 나는 선생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래 진보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도 이제 중도라 자처하는데 예. 제가 잘 친한 사람들이 사실은 진보들이 많습니다. 저는. 하고 자칭 보수다라는 사람들은 다 지가 똑똑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닮아 삼키고 써모댔고. 맞습니다. 근데 진보들은 챙겨준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의리는 있죠. 아니 어떤 돈을 챙겨주는 것보다는 뭘로 챙겨주든 간에 식으로는 챙겨주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 창출 사는 거 아십니까? 네. 할매들 나가서 돈 받는 것도 다 챙겨줍니다. 그렇죠.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계속 피해를 보는 거는 국민이죠, 결국에. 그래서 그리고 상인당을 전에 내가 만든다고 같이 참여한 적이 있는데 우리 상인들이 오히려 무슨 상인이 장사나 열심히 하지 당을 만들고 지랄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 옮기네. 맨날 정치한테 가고 정치하는 들한테 가고 거기에
숙이고 말이지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 다양한 당이 이렇게 출연을 함으로써 서로 경쟁도 되고 또 어떤 경계도 하게 되고. 그렇죠. 무서운 줄 알고. 예, 무서운 국민 무서운 것도 알고.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자꾸 회피를 하고 맡겨놓으니까 뭐 속된 말로 그와 고위공직자, 교육부 고위공직자 그랬잖아요. 나양욱 씨가 국민은 개돼지라 했잖아. 그래 결국에 우리 개돼지가 돼버린 거지. 그렇죠. 그래서 개돼지. 뭐 오늘은 많은 정치 이야기를 좀 했으면 싶은데 예. 뭐 같은 값이면 홍준표 후보를 좀 많이 지지할 수 있는 방송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했는데 또 그것도 너무 편향되면 또 재미도 없고. 하지만은 뭐 홍준표 의원의 어떤 발언을 글과 발언을 요심히 들어보면 뭐 그분을 잘 모르고 그분의 말을 뭐 무작정적으로 그냥 듣지 않고 남의 말만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은 사람들은 그분은 뭐 홍준표는 막말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면 굉장히 그 무식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홍준표 의원은 바른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묵은 된장도 찍어 먹어봐야 맛을 알고 사람도 직접 한번 대면해보고 같은 대화를 해봐야 그 사람의 속내도 어느 정도 알 수도 있고 평가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홍준표 후보는 의리 있고 강단 있고 지혜로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딱 걸맞는 그런 지도자라고 감히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어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시기적으로 이 지금 무너진 국가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치인은 홍준표 의원 뿐입니다. 올리홍, 오직 홍. 다른 정치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 지어낸 게 홀인홍이라고. 예. 홀인홍 말고 골프 칠 때. 홀인? 내가 홀인홍. 예, 홍. 한 방에 쪼진다. 그러니까 예. 우리 골프 치면 예, 한 번에 딱 홀인, 들어가는 거 아십니까? 홀인원. 예, 홀인원. 그래서 예, 내가 홀인홍. 홀인홍으로 내가 글로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찌됐든 간에 우리 이 방송이 처음에 시도할 스님 찾아뵙고 할 때는 좋은 메시지를 좀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의 메시지를 부탁하고 싶어서 왔는데 네. 막 이쯤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가버리면은 그 우리 시청자들께서 그 시청하실 때 부담을 가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막 여기서 그만할까 합니다. 그래도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담을 가더라도 그래도 바른 말은 한번 해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스님으로서 어떤 불교만 전공한 게 아니고 정치도 대학에서 전공을 했고 그리고 또 뭐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나 우리 동서양을 통틀어서 세계 최고의 정치인이라 하면 서양에는 아리스토텔레스라 합니다. 그 동양에서는 공자라 하는데 저는 뭐 동양의 공자, 한비자, 맹자 또 뭐 한국의 정도전까지 다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분들의 서적들을 제가 거의 뭐 섭렵하다시피 했고 그리고 뭐 서양의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뭐 우리 세네카나 세네카 같은 경우는 아주 뭐 2000년이 넘은 아주 오래된 정치인이죠. 철학자고 정치인인데 그분들의 어떤 서적 가르침을 제가 섭렵을 했는데 그분들의 가르침을 종합해가 봤을 적에 지금 우리나라에 딱 맞는 정치인은 대통령은 홍준표다. 소크라테스가 우리 국민이었다면 플라톤이 우리나라 국민이었다면 공자가 맹자가 한비자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다면 다음 대선에는 분명히 홍준표를 찍을 겁니다. 저는 홍준표 의원이 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를 바로 세우는 데는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저하고 뭐 대담을 쭉 하셨는데요. 그래서 다음에는 예. 그 스님도 저한테 한번 궁금한 거 있으면 좀 한번 물어보시고 예. 그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날 그리고 오늘은 우리 경주 토안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정법사 이라스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눴습니다. 자주 한 번씩 찾아뵙고 예. 고견을 또
듣겠습니다. 정치 경제보다는 또 이제 세상 사는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예, 먹고 노는 이야기도 한 번씩 해가면서 그래서 예. 뭐 기름값 좀 들더라도 예, 우리 감사합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예, 예? 우리가 이렇게 또 봉사하는 것도 보람 아닙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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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용식이가 간다. 많은 시청 당부 드리고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걸 내가 까먹네 또. 아이고, 그래, 스님이 또 이렇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스님이 한 말씀 해주셔서 예. 구독이 금방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진짜입니까? 예, 또 좋아요도 또 많이 그 실제로 얼마나 늘어날지는 또 두고 봐야 알겠죠. 예, 내가 보면 알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우리가 정능지휘라지. 예. 정능지휘로서 세상을 깨우칠 수 있도록 이렇게 스님이 많은 좋은 말씀, 고견을 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